김민석 최고위원 말고도 또 다른 운동권의 대표 주자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쏘아올린 남북 두 국가론 통일하지 말자. 이게 파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그냥 꺼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우선 제가 할 얘기는 충분히 했고 제 전문이 이제 다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진리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토론의 계기도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좀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거니까요. 오늘 얘기입니다. 임 전 실장 얘기. 통일은 봉인하고 남북을 두 각거라 평화롭게 살자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파문을 예상한 듯이. 추가 입장 어떻게 강지연 변호사 들으셨어요? 일단 임종석 실장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본인도 SNS 글을 어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요. 전문에 있어서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 4조에서도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종석 실장이 지금 한 이야기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언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오히려 음모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지역구를 다시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구를 전현희 의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본인은 이제 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함께 하려고 해도 다음번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했어요, 강 변호사. 일단 뭐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알겠습니다. 여당의 손을 임 전 실장 가리켜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 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원 오브 댐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이자 현실입니다. 동북 공정도 아니고 종북 공정 하자는 얘기입니까? 논쟁할 가치도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세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한마디 짧고 굵게 했네요. 성친 부의장님. 뭐 여기 얘기는 제가 화면에 있으니까 다 추가로 읽지 않고 비판할 가치도 없다. 북한 가서 살라고 했어요? 너무 격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전 임성석 전 실장이 저 통일하지 말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두 개의 국가로 가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자 이 통일 담론은 사실 계속해서 논의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채택했던 것이고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제안을 했던 것을 수정 발전시켜서 1994년에 확정한 내용인데요. 3단계인데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가 있습니다. 남북 연합, 우리가 유럽 연합 알고 있죠. 사실상 서로의 이 체제, 이 국가를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일 국가를 지향하자라는 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중간 단계, 물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중간 단계에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하되 나중에 결국 1국가 1체제로서 통일을 이루자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에 통일부에 용역을 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에 이게 처음 됐기 때문에 30주년이 올해거든요. 예. 3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좀 제시해보자고 해서 통일부에 연구 용역을 맡깁니다. 예. 통일부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뭐였냐? 연방형 단일 국가로 가자. 예. 사실 연방 국가랑 단일 국가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혼합한 개념이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연방제로 예. 가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제로 가자는 것은 예.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되 큰 체제에서 연방 정부를 구성해서 통일을 지향하자는 새로운 안을 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물론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헌법적이다. 북한이 제시한 통일 방안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역시나 그 당시에도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 통일 담론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북한과 일체제로 가기 어려우니 이 체제를 인정하는 목소리는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뭔가 과거에 주사파 경력이 있고 과거에 또 뭔가 통일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통일하지 말자는 좀 과격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말을 해버리니 뭔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담론 차원에서 학문적 접근에 의한 이 그러게요. 국가론이 아닌 뭔가 북한을 인정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들렸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과격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통일 전문가든 북한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통일보다는 평화 아니야라는 단차원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겠지. 다만 이게 정계 은퇴, 정치권 잠깐 떠나면서도 나 통일운동화에 전력을 하겠다는 임 전 실장이 할 말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 세게 얘기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거부론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석 실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통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결국 뭐 본인 혼자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대북과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전 친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도 그랬었고요.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뿐만 아니라 뭐 강제 북송 사건도 있었고 결국은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리로 수렴할 수 있다. 이종석, 정세현 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 임 전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임 전 실장 말에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최근에 뭐 보수 여권에서는 이거 김정은이 최근에 했던 말을 임 전 실장에 그대로 동어반복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했고 이거 개인 판단이 아니다.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 그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좀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임종석 저 실장이 개인 차원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걸 그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흐름상으로 지금 민주당 대북관이 친북이라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보면은 뭐 평화가 오네 이러면서 막 교류를 많이 할 때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면서 퍼주기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것이 북한의 정권이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김정은이 우리 독립국가로서 이국가론을 내세우니까 갑자기 거기에 궤를 맞춰가지고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가 이제 김정은이 입장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북한이 유리한 방식대로 호응을 해주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북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통일에 대해서 지향을 하는 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로서 여러 형태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이거는 또 역으로 통일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북한이 붕괴될 수 있어요. 이거 질문을 바꿔서 중국, 러시아, 일본 중에서 북한을 누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휴전선까지 중국이 영토를 넓혀서 우리 코앞까지 오는 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국가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질문을 바꾸시면은 국민들께서도 달리 생각하실 거거든요. 예.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선택지를 알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제가 민주당 당론으로도 그 임종석 전 실장의 저 개인 의견 정도다 선을 확 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여기에 오세훈 시장도 참전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입장 밝혀라고 했는데
뭐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은 딱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가? 네, 제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론에 기초를 해서 통일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1단계는 평화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각자 주권을 가지고 서로 공존을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래서 국제기구에 서로 가입을 하든 탈퇴를 하든 서로 알아서 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문화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만약에 싹 텄다고 하면 그때 가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하셨던 연방제론인데 저희 민주당은 그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하고 걔가 좀 맞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들은 학계에서 학자들은 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부 3번, 보수 정부 5번 동안 대북과 관련돼서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다 펴봤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민주당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예 북한을 가라라고 한 명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작심한 듯이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본인 추가 입장을 냈거든요.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른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